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자, 오늘은 플랜 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친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지, 뭐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종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동안 무슨 계획을 꾸며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좀 나가서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플랜 A도 이재명, 플랜 B도 이재명, 플랜 C도 이재명. 그 맞아요, 이 말도. 플랜 A, B, C 다 이재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문제는 언제 되느냐, 시간의 문제만 남아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정치평론가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자신의 희망사항을 왜 그냥 자기는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죠. 그래서 시청자들 뭐 듣고 싶은 얘기나 해주면서 뭐 시청률이나 빨아먹고 슈퍼챗이나 땡기고 그런 유튜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 좀 불편하지, 여러분들이 듣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들어야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욕을 해도 소용도 없고요. 그게 듣기 싫으면은 뭐 롯봉기 가서 놀든지 동물농장 가서 놀든지 딴 데 가서 놀아라. 아직도 그냥 끈질기게 남아가지고 채팅창에 헛소리 쓰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차없이 차단입니다. 임종달님, 채평 누구? 모르시면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이면은 어떤 사람인지. 자, 서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뚜껑 열리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지금부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 안 해요, 저는. 딴 데 가서 노세요. 서른, 이재명 의원 사퇴하고 재판받겠다. 윤석열 물러나 하면 국민들이 환호를 할 것이다. 위증교사도 유죄면 사퇴가 상식이다. 장외 집회도 이재명 방탄 때문에 국민들이 안 간다. 서른이 좀 잠잠하다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또 고개를 쳐들고 나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또 하고 있죠. 비명의 이제 뭐 쓴소리 담당, 악역 담당이에요, 서른이. 왜 이 양반이 저는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서른 의원이 뭐 운동권 한참 선배시죠. 원로 선배세요. 서른 의원이. 그리고 한때 정치도 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도 그나마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혁적인 정치인으로서 자기 몫을 잘 해왔는데 이게 뭐 고인물은 썩는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 금배치에 그죠? 취해서 살다 보니까 눈깔이 뒤집힌 건지 지금은 뭐 국민의힘 정치인 못지않은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참 저도 제가 이제 20대 때 학생운동을 시작을 해서 40대 중반까지 제가 일선에서 이른바 뭐 운동권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학생운동은 한 번쯤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 때 뭣도 모르고 아주 그냥 직업적으로 한우물 파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 25년 정도 이제 운동권에서 일을 했는데 25년 동안 버티고 있는 사람도 없어. 뭐 돈도 없고 뻑하면 감옥 가고 그걸 누가 뭐 40대 중반까지 하겠습니까? 뭐 애 낳고 결혼하고 하면 이제 대부분 도망가요. 대부분 도망가고 저는 뭐 이제 피치 못할 계속 일선에 있다가 피치 못할 개인적 사정 뭐 감옥에 갔다 온 문제도 있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40대 중반에 뭐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 나서 뭐 지금은 사업하고 얼마 전부터 이제 유튜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배운 도둑질이 이거라고. 예, 그냥 그럼 뭐 일선에서 뛰기는 이제 힘든 시점이 됐으니까 뭐 50대 중반이면 사실 그 원로 그 대접을 받아요. 운동권에 원체 뭐 나이 든 분들이 없어. 예, 아예 이제 원로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 갓 졸업한 뭐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특히 가정 꾸리고 애 낳고 이러면은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 그래서 남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제가 이제 한 40대 중반까지 뭐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운동권 하다가 이제 변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 변절하는 것까지야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더 나빠져. 그냥 변절을 했으면 조용히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살면 그만인데 그 과거에 뭐 그런 자신의 욕망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간다든지 또 민주당으로 가도 민주당의 그냥 그 운동권 출신이 아닌 뭐 그런 정치인보다 더 악랄하게 변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봤어요. 이제 참 부끄러운 거지. 근데 서른 의원도 뭐 서른 의원 얘기하다가 뭐 제 옛날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서른 의원도 한때는 참 괜찮은 정치인으로서 예, 저도 그래도 민주당에 이런 분 정도는 좀 지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치인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이낙연 쪽으로 붙더니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예, 이런 막말이나 하고 이러고 사는데 참 사람이 그 죽을 때 그죠? 잘 죽어야 돼요. 평생을 잘 살다가도 마지막이 더러우면 그냥 인생이 더럽게 끝나는 거야. 지금 서른 의원이 뭐 그 꼴 아닙니까? 자,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면 충격적으로 나 대표직 물러난다.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자기 자신이 대표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나 재판만 받겠다. 그러나 윤석열 물러나라.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환호를 한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는요.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다. 끌어봐야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사법부에 반발하게 되면 점점 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야. 뭐 저 사람들이 계속 저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뭐 개소리 하는 것까지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인성 쓰레기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서른 비명계 40명에서 50명 금방 모여 이재명 사퇴 후 434억 변상은 개인이 해야 된다. 비명계 움직이면 죽어. 최민희 조폭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이재명 사퇴 후에 434억 변상을 개인이 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공직선거법 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났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에 선거 국고보조금 434억을 민주당이 이제 토해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유죄가 나온다면 이제 그걸 빗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국고보조금을 토해놔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뭐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 이재명이 변상을 해라. 아니 다 떠나서 이게 할 말입니까? 저는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와서도 안 되겠지만은 434억을 이재명 개인이 이걸 변상을 해라. 변상이 아니죠. 반환을 해라. 이게 할 말이냐고. 430만 원도 아니고. 그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이재명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이재명 대표가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칩시다. 그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모금을 하고 돈을 모아서 해결을 해줘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에서 녹을 먹던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한테 사퇴하라는 건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430억 원을 혼자 책임지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대선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출마시킨 게
이재명 대표 혼자 한 일입니까?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가 썼어요? 응? 이재명 대표가 그 430억 갖다가 뭐 샌드위치 사 먹었어? 430억 원을? 아니 본인이 미워도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미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뭐 공천 못 받고 쫓겨났는데 뭐 좋은 감정이야 있겠습니까? 근데 저런 악질적인 말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응? 저런 악질적인 말까지 해야 되는가? 저 개인이 무슨 수를 갚습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더 나빠요. 국민의힘 한동훈이도 저런 얘기는 안 해요. 소송 걸게 생겼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 433억을 토해놔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야, 이 비명계가 당권을 잡으면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소송을 걸 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진짜? 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그거는 뭐 당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 당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대선 출마를 한 게 아니고 저 430억 원이 433억이 4억이나 되는 저 돈이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쓰인 일도 아니고 당으로 입금된 거잖아, 당으로. 그거 가지고 뭐 서른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여튼 서른도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을 거 아니야, 대선 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개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비명계 40명에서 50명이 금방 모인다. 지금 이제 170명 정도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0에서 50명이 비명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 개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또 속아가지고 또 수박놀이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뭐 수박 유튜버다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글을 써줬는데 수박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셀프 수박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수박 먹방을 해요. 응? 수박 한 10통 정도 쌓아놓고 한 번에 다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해. 그러면은 뭐 좀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비명계라고 따지면 한 4, 50명 될 수도 있는데 그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친명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제외하고 이게 좀 비명 아니냐 이런 사람이 뭐 4, 50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의 비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많아야 제가 볼 때는 한 20명?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 의원 수가 172명인가? 17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찐명이다. 이 사람은 확실히 이재명과 끝까지 갈 사람들이라 하는 뭐 분들은 이 120명이다, 150명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한 100분 정도는 이제 분위기 봐가지고 눈치 보고 이제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이른바 이제 완전히 뭐 친명이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한 4, 50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떤 상황이 와도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한 4, 50분 정도. 그 다음에 한 뭐 100분 정도는 지금은 이제 범친명으로 봐야죠. 우리 당원들, 친당원? 당원들 눈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10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선고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서른 밑으로 모이진 않아요. 김동연 밑으로 모일 사람은 없어. 제가 볼 땐 많이 잡아야 한 10명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한 4, 50명은 움직이지 않겠냐 뭐 꿈꾸고 있는데 지난 그 총선 때 우리가 수박서리를 잘했어요. 솎아낼 건 대부분 완전히 썩은 수박들은 대부분 섞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많아야 제가 볼 땐 10명? 진짜 최대로 잡아주면 한 20명 정도? 이게 이제 과반이 넘지 않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땐 동요하거나 흔들릴 뭐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제 2시인가요?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그 재판 그 1심 선고가 있는데 내일 뭐 재판 결과에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봐야죠.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 안 해줘요. 아 내일 무죄 나올 거예요. 이재명이 이길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분들은 동물농장이나 뭐 롯봉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슈퍼챗 쏘세요. 거기 가서. 있는 그대로 정치평론가로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심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위증교사 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격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어차피 정해져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답정너 재판이야 이거는.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뭘 우리끼리 뭐 하바바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사법부와 윤석열 정권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재명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는데 기득권 연합이 그 뭐 유죄 안 주겠어요? 게다가 지금 2심 판사 이번에 그 25일 재판 판사는 부담이 덜하지. 1심에 있는 애가 확실히 1심에서 사고를 크게 쳐놨기 때문에 2심은 이제 부담이 좀 더 덜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거죠. 내일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가. 유죄가 나온다면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유죄가 나오면 실형이라고 봐야 돼요. 위증교사죄는. 지금 뭐 검찰에서 법정 최고형 수준으로 이미 구형을 해놓은 상황이고 무죄 아니면 실형이다. 위증교사가 이제 생각보다 형량이 센 범죄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은 실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실형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다. 그러면은 법정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법정 구속까지는 제가 볼 땐 무리수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내일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해버릴 경우에 진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친 판사라도 대역죄인이 되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그런 미친 짓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를 해놓고 불구속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12월 12일에 대법 판결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 조국 대표 대법 판결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일단 뭐 지금 주심 판사 자체가 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그 판사가 지금 주심 판사라고 그래요. 대법에. 네, 참 이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신진우한테만 걸리지? 왜 정경심 재판했던 판사가 나한테 걸리지? 재수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 검사들이 있으니까 정치 판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을 그냥 꽂아 넣는 거예요. 꽂아 넣어. 그러니까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재판은 그냥 형식적 절차고 요식행위에 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정경심한테 징역 4년을 준 사람이 조국한테 무죄를 주겠어요? 게다가 이제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다투기 때문에 대법에서 뭐 지금 형량이 줄어가지고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가 좀 미안했던지 불구속을 했죠.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와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은 주되 아마 법정 구속은 안 하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기대하고 뭐 서른이 지금 뭐 가슴이 설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마치 25일이 지나고 나면은 쟤네들이 뭐 한동훈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비명계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되고 그다음 민주당이 완전히 뭐 사분 오열돼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그럼 지들이 이제 무혈 입성해가지고 깃발 꽂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지금 당원들 분위기나 어제 촛불 집회 분위기 보세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왔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상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찍소리라도 한마디 하는 사람 있어요?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나불거리는 거지 원내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도 못해. 지금 한마디 지금 입 한번 잘못 벌렸다가는 진짜 금배지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뭐 유권자들도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재판 결과가 뭐가 나오건 간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동요할 가능성 전혀 없고요. 뭐 서른이 비명계 40명, 50명이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4, 5명도 안 움직여요.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움직이는 놈은 죽는 거예요. 그날로 죽는 겁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 얘기대로 움직이면 죽는다. 뭐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은 못 죽여도 저는 죽일 수 있어. 뭘로 죽이느냐? 문자 폭탄으로 죽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터져가지고 죽게 만들게. 응? 문자 폭탄 한 2만 개가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제가 그래도 그 조회수가 한 2만 되고 동접은 한 3, 4천 되잖아요. 제가 아주 날 잡아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보이면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보이면은 문자 폭탄으로 죽여버린다. 3,000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그 휴대폰이 과열돼가지고 터진다니까 진짜 죽어. 말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앞장서서 진짜 죽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문자 폭탄으로 아주 그냥 근데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뭐 서른이 혼자서 헛꿈 꾸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내일 재판 결과도 물론 무죄가 나오기를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기대했다가 충격 받는 것보다는 야 우리가 이거 이번에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좋은 결과 나오면 그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내일 유죄가 나오고 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 법정 구속이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석방 요구안 통과시키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에서 바로 발의를 해가지고 석방 요구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돼. 근데 150석이잖아 과반이. 근데 170석이잖아요 민주당이. 171석인가요? 그러니까 바로 통과하면 돼요. 그럼 바로 석방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내일 재판은 지금 윤석열 임기 내에 안 끝나요. 이 재판은 한참 해야 됩니다. 뭐 대장동이나 쌍방울 재판도 마찬가지고 성남 FC 건도 그렇고 이 윤석열 임기 내에는 재판이 끝날 재판들이 아니기 때문에 25일 이후 재판들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대통령이 되면 되는 문제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저 선거법 위반 1심 지난주에 1심 판결 났던 요 재판만 좀 걱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 민주당이 잘만 대응하면 돼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듯이 누워버리면 돼. 침대 축구로 얼마든지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먼저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앉아서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 들고 열심히 싸우면 돼요. 자, 얘네들이 왜 이러는가?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뭐 보도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내내 이 얘기 나오죠. 민주당 금기어 플랜 B, 양양자 2년 전에 뭐 계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다. 자, 이 대표 위기 맞으면서 잡놈들 기지개를 피고 있다. 잡룡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잡놈들이 기지개를 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이른바 삼총,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삼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그 삼총 중에는 김부겸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도 아웃이죠. 열심히 움직이면 아웃이에요. 움직이면 죽는다. 그래서 8월부터 이제 방송 출연하고 정치 활동 재개했고, 9월 달에 광화문에 정책연구소를 열었어요. 그 정책연구소 여는 거는 이제 대선 행보로 봐야죠. 그 대선 나올 사람들이 이제 저런 싱크탱크 같은 거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책연구소 같은 거 무슨 연구소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게 대선 나오려고 이제 시동 거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김부겸이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나오면 뭐 될래나? 그 다음 달 1일에는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신동근 등 초일의 회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도 화려하죠. 한 명 한 명이 진짜 주옥 같습니다. 아직 살아는 있네요.
모여가지고 초치는, 예, 초일회,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예. 꼭 일자 들어가, 얘네들은. 일본을 아끼나? 예. 한 명 한 명이 이름이 아니 주옥 같은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요 사람들을 다 솎아냈다는 거야.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원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큰일 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어디 걸을 타선이 없어, 이거는. 예? 국가대표급이에요, 국가대표 수박급이야. 누굴 빼고 싶습니까, 여기? 뺄 사람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우리가 빼야 되지 않냐. 이럴 인물이 한 명도 없어. 국가대표 이거 야구팀이야, 축구팀이야. 여기에 김부겸이 간대요. 만난대. 그럼 죽으러 가는 거지. 예? 김부겸 씨 무슨 뭐 그런 정치 감각으로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래? 세상 뒤바뀐 거 몰라요, 지금? 자, 그러면서 김동연은 꾸준히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 응? 김 지사가 도정 운영을 위해 영입한 친노 친문 인사가 무려 20여 명. 많이도 끌어모았네요. 경기도가 뭐 고물상입니까? 아니면은 뭐 복지, 경기도 복지회관이에요? 실업자들 모여가지고 실업센터입니까? 실업자 센터예요? 김동연 씨. 내가 묻고 싶네. 친문들 죄다 굴고, 친문들 뭐 밥벌이 해주는 데입니까? 친문 복지센터예요? 친문 실업자 보호센터입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뭐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누구예요, 이 사람? 김두관. 참, 이분도 제가 그래도 한때는 좋게 봤고, 참, 김두관, 김부겸, 아까 누구 얘기했어? 서른.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학생운동했던, 그러니까 민주화운동했던, 학생운동했던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또 뭐 개혁적인, 뭐 김두관 같은 경우는 뭐 리틀 김대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늙어서까지 욕심을 못 버리면 사람이 취해지는 거예요. 노욕을 못 버리면 취해지는 겁니다. 김부겸 씨도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김두관 씨도 그렇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출마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배로 보나, 이제는 뭐 본인들이 나설 때가 아니잖아요. 예? 이낙연 씨, 김부겸 씨, 김두관 씨 다, 이 세 분 다, 이제는 뒤로 한 발 물러서야 할 그럴 나이가 된 거 아닙니까? 후배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될 때가 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아니,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열심히 빨아주고 친문들이 작업하고 뭐 이러니까 기자들 데리고 장난질하고 이러니까 기사나 좀 나오는 거지.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김두관,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 근데 왜 이럽니까 도대체?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김부겸 씨나 김두관 씨가 움직인다고는 하는데 뭐 좀 의미 없는 행보라고 봐요. 뭐 이낙연 씨도 그렇고. 이낙연 씨는 국민의힘 가세요, 국민의힘. 한동훈이 날아가면은 국민의힘도 다음에 집권하기 힘든데 국민의힘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없잖아, 지금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가 다 날아갈 판이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물론 이제 한 뚜껑은 진은정 댓글 공작으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셀프 아웃이죠. 그러면 한동훈 날아가게 생겼고, 오세훈 뭐 이제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쇠고랑차게 생겼고, 홍준표도 오늘 뭐가 하나 터졌어요. 홍준표도 제가 볼 때는 곧 갑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날아가게 생겼고, 원희룡도 지금 뭐가 있죠. 그 창원산단 관련해가지고 뭔가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는 다 날아가게 생겼어. 한 명 남을 것 같아요, 나경원. 아, 그럼 딱 이낙연 씨 가면 딱 좋겠네. 그리고 원래 윤석열하고 원팀이잖아. 이재명 죽이는 데서는 이낙연하고 윤석열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둘이 원래 원팀인데. 이 기회에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몸 베린 거, 국민의힘 가가지고 새 출발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질척거려요? 그리고 이낙연 씨는 사실 민주당도 아니지 뭐. 그리고 국민의힘 호남 후보 얼마나 좋아.
다음 대선에 국민의힘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 보수 후보. 그림 좋네. 아니 거기 가서 노르라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 시끄럽게 만듭니까? 짜증나게 그죠? 지금 요즘에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카페에 보면 이제 요즘 날이 이제 많이 추워졌죠. 한 11월 정도가 되면은 그 파리들이 한두 마리 살아남아가지고 그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어차피 겨울 오면 이제 다 죽을 건데 마지막 발악을 하느냐고 파리들 한두 마리가 엄청 귀찮게 해요. 딱 그 꼴이야. 11월 파리 신세예요. 제가 볼 때는 초겨울 파리 신세다. 초파리 신세다. 초일파가 아니고 초겨울 파리 신세가 저 이른바 비명계가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당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조중동에서나 빨아주는 거지. 읽지도 않아 기사도. 자, 그리고 김동연이 이렇게 되면은, 김동연은 어쨌건 이제 그 경기지사고 현직, 예, 그나마 이제 저 중에서, 예, 굳이 이제 따지자면 뭐 삼총 삼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조는 이제 완전히 갖다 버렸죠. 예, 삼총 삼김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조는 이제 다 날라갔고, 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감옥 가게 생긴 상황이니까, 뭐 플랜 B에 뭐 들어갈 만한 그런 지금 처지도 아니고 해서 이제 조국은 날라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총 삼김 중에 이제 뭘 해보겠다 이러는데, 그 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여기는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노인정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고, 이른바 삼김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김경수, 김동연, 예, 김부겸까지인가? 예. 김두관. 근데 김두관도 제가 볼 때 뭐 가망 없는 사람이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셀프 수박 인증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 김두관은 지난 전당대회 때 정책 생명이 저는 끝났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또 뭐 이재명 대표 옆에 슬쩍 어떻게 그 스케이트 날을 들이밀어 보려고 하는데, 그 본인이 다 망쳐놨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김두관 의원은 나름 이제 개혁 성향이 있다. 개혁 정치인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죠? 살 길을 찾았어야 돼. 근데 갑자기 뭐, 당대표 출마 눈깔 뒤집혀가지고 비명계를 한다, 막, 비명계, 예? 뭐, 간판 스타인 거냐, 마냥 떠들고 다니다가 스스로 자멸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김두관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지난 당원대회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전혀 입지가 없어요, 이제는. 뭐 10% 받고 막 좋아하던데, 뭐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무슨 대선을 해요. 국회의원 지금 공천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방선거 나오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러니까 스스로 폭망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2명 딱 남는 거예요. 그죠? 김경수 아니면 김동연. 이 둘 중에 한 명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 뭐 삼총 삼김 뭐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은 거는 이제 김동연하고 김경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국은 이제 뭐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고 하니, 비명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2사람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김동연이 한 짓을 보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예. ABC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2003년, 2년이죠? 예, 2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친명계 중에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그 도왔던 분들 중에 그 지방선거 때는 예컨대 그 김용 전 대변인 뭐 이런 분들도 김동연 캠프에 결합을 해서 김동연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많아요. 친명계 인사들이. 그래서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친명계 관계자한테 뭐 전해들은 얘기였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 얘기 듣고.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끝나고 직후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7월 달에 들은 얘기예요. 2022년 7월 달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김동연이 뭐 이제는 이런 얘기 해도 돼. 뭐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얘기기도 하고. 김동연이 경기도에다가 대선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7월 달에.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가 됐는데 경기도를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대선팀을 비공개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팀에 이미 2002년 7월 달에
이미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이제 경기도 인선을 할 거 아닙니까? 인선을 하는데 선거를 앞장서서 도와줬던 친명계 인사들은 다 팽당했어요. 뭐 작은 자리 한 자리 받은 사람 몇 명 없어.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 돕던 사람들이 다 이제 김동연을 경기지사 만들겠다 해가지고 경기도 김동연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그 공신들을 이제 경기도에 그 등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잘랐어요. 다 잘랐어. 다 백수돼 버렸어. 김동연 도왔다가.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친문계들 싹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뭘 했느냐? 대선 준비를 했어요. 대선 준비. 그러니까 경기도가 개판이지. 이재명이 일궈놓은 경기도를 한 2, 3년 만에 2년 만에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지금. 아니 그래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지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성과를 내서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선으로 나가야지. 아니 당선증에 경기도지사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선팀부터 만듭니까?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저는 당시에도 그래서 방송 때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경기도지사로 김동연을 공천한 게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실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별로 관상학적으로 봐도 별로 믿음이 안 가 이 사람이. 뭐 좀 음흉해 보여. 바로 뒤통수 쳤잖아. 선거 끝나자마자 뒤통수 친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그 뻐꾸기 원조지 원조. 예, 제가 족국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국이. 응? 조국은 그 명함도 못 내밀어 김동연에 비하면은. 김동연은 대놓고 뒤통수 깐 거예요. 등 뒤에서 칼 찌른 거야. 칼 찌른 게 어느 정도였느냐. 이거 보세요. 2023년 10월 19일 날 나온 기사예요. 김동연 이재명 지사 법카 유용 의심 100건 경찰에 수사 의뢰. 2023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김동연이 이렇게 똥을 싸질러 놓은 거야. 100건을 수사 의뢰를 했대요. 무슨 자체 감사를 한다고 주접을 떨더니 거기서 뭐 100개가 문제가 있다. 예? 자, 경기도청이요. 예, 이거 10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던 공무원 A씨의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자체 감사를 실시하니까 100건의 사적 사용이 의심이 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추진비 사적 의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털었던 거야, 김동연이. 예? 여러분, 이게 밀정이지 뭐가 밀정이에요? 이게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도지사입니까? 그리고 쌍방울 관련해서 경기도에 그 허재영 기장관가요? 자료 요청하니까 협조 안 하고. 결국은 김동연이 저렇게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얼마 전이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법카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또 기소됐잖아. 김동연이 한 짓이라니까. 대장동은 이낙연이 했죠? 예? 대장동은 이낙연이 하고 법카는 김동연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대표 김동연 공천한 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물론 그때 당대표도 아니었고 공천권을 행사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뭐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거야. 그 당시에 경기도만큼은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인물을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경기도까지 그나마 유일하게 이긴 경기도까지 저거 뻐꾸기들한테 뻐꾸기 둥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그리고 거기 아내를 탈탈 털어가지고 경찰에 넘긴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탈탈 털어서 김동연이 경찰에 넘긴 거야.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검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 동물농장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형국인데 김동연의 스탠스가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재인 경기도청 방문, 김동연 대권 공식 지지, 함의. 지난달 10월 7일이죠? 10월 7일 때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판결이 곧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썸네일에 썼던 사전이에요. 문재인이 경기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이제 참 웃기는 일이었는데 이게 조국하고 김동연을 대놓고 재보궐선거 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광주하고 목포에서 뜬금없이 4.1, 9.11, 9.19 공동성명 공동선언 발표 기념행사를 뜬금없이 강주하고 목포에서 했어요. 그러더니 10월 7일인가요? 10월 7일에는 10월 6일이었네. 10월 6일에는 그거를 경기도 가서 했어. 그럼 경기도 가서 하면은 김동연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사장에서. 그럼 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만나는데 그 행사장에서. 그런데 행사장 가기 전에 문재인이 김동연을 저렇게 만나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셀카 찍고 있어요. 이거 셀카 각도가 아닌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언론 보도도 이렇게 나왔어요. 공식 지지다, 이게. 김동연 공식 지지한 거 아니냐, 대권을, 문재인이. 아니, 이게 민주당 전직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아니, 당대표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고, 민주당 당원들의 80%, 90%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의 70%, 80%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대놓고 김동연 지사를 지지하는 저런 행보를 해요? 설령 본인이,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 뭐 본인이 이재명보다는 나는 김동연이 더 좋아. 이럴 수는 있지.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속에 마음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 되냐고. 중립을 지켜야지 당의 어른으로서. 그 대놓고 김동연을 지지하는 이런 행보를 한 거예요. 이런 행보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기사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김 지사의 핵심 측근은 문 전 대통령과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를 지낼 때도 인연이 있었고 줄곧 물밑 소통을 해왔다. 줄곧 물밑에서 소통을 해왔대요. 미카 기무라님, 문재인은 탈당하라.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물밑 소통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전 대통령의 도청 방문은 전례가 없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안 했겠어? 전직 대통령들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매우 상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자, 친문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도지사 측도 김 지사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경수도 약간 김동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친문 계열 주자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 지사로 중지가 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동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선 이후에 무려 12차례나 호남을 방문한 것. 12차례나 호남을 방문했어요. 김동연 씨, 가평은 몇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까? 아니, 경기도지사가 호남을 12차례, 한 2달에 한 번씩은 갔단 얘기야. 12차례나 호남을 방문하셨는데, 경기지사가. 가평은 몇 번이나 오셨어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 가평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 때도 안 왔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선거 때 왔나?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니, 코앞인 가평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잖아, 지역구. 호남에는 12번이나 갑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딱 맞죠. 경기지사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이 대선팀 만들어 놓고 대권 놀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12번이나 간 줄은 몰랐어. 무려 12번이나 갔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문재인이 지금 김동연을 밀어주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10월 6일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독대도 했어요. 무슨 뭐 호수공원인가 어디를 뭐 산책을 하면서 뭐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경기도지사가 무슨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 옛날에 뭐 도보다리 뭐 그죠?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산책하면서 대화라는 건 은밀한 대화할 때 하는 거야. 골프장 가서 골프 치는, 정치인들이 골프장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걸리면 안 되는 일 하려고 골프장 가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골프 치는 거 보면은 걸리면 안 되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자, 김동연 경제부지사, 고영인, 윤준호 내정 짙어가는 친문색채. 협치수석으로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 소통협치관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요게 10월 24일 기사예요. 문재인을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친문 쪽 인사들이 대거 경기도로 또 합류를 하죠. 2차 합류를 합니다. 전해철에 이어서요. 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친문 끌어안는 김동연의 큰 그림. 고용인 윤준호 전 의원 영입, 앞서 전해철 강민식 영입에 이어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새 확장, 차기 대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대권 행보죠. 친문을 등에 업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최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주 급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자, 김동연, 김경수, 독일서 비공개 회동, 이재명 선거 앞두고 비명연대, 진짜 곡소리 납니다. 비명연대 될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비명소리 납니다, 진짜. 11월 6일이에요.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김경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뭐 우연히 만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서 유럽 출장길에 올랐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할 것을 다짐을 했대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김경수하고 무슨 협력을 합니까? 예? 브루킹 예? 그 뭐예요? 킹크랩? 가서 킹크랩 배우고 왔나? 어? 그게 반도체 산업인가요? 예? 드루킹의 킹크랩 프로그램을 가서 시연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 무슨 김경수하고 지금 가갖고, 아니 김경수가 무슨 공직에 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김경수하고 가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나갈 길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뭐 저기 댓글 댓글 프로그램에 나갈 길에 대해서 둘이 상의를 했다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제가 뭐 이러겠습니다. 킹크랩 뭐 2 개발하러 갔어요? 앞으로 안 걸리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걸 협의하러 갔습니까? 대선도 다가오는데 제대로 된 킹크랩이 아니라 뭐가 있나요? 랍스터 킹크랩 시즌 2 랍스터를 만들자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러 갔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문재인 만나고 문재인하고 얘기된 걸 뭐 김경수하고도 얘기하러 갔겠죠. 제가 볼 때 가위바위보 하러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명 남았다고 그랬잖아. 딱 2명이잖아. 가위바위보 하러 간 거 아닌가. 누가 나갈 것인지. 가위바위보. 예.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문재인은 지금
김동연 쪽으로 완전히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김어준 씨 슬슬 조국한테 손 빼는 분위기죠. 예, 그냥 방송 출연하는 거야. 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돼. 그러면은 뉴스공장 출연하고 뭐 다스베이더 출연한 사람들은 다 조판가? 아, 그건 아니잖아. 뭐 김민석 의원도 나가고 뭐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방송 출연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의 워딩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돼요. 근데 김어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거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뭐 유튜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저는 김어준의 그 발언을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어준이 대선 전에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걸 마치 특히 그 모자른 그 돼지 목사가 그런 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대. 어디가 모자라도 얘는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아니 그 강남 8학군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김동연은 문재인이 손들어준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야. 대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은 출마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대선을 먼저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자. 그러고 힘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김어준 얘기는 이건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이 먼저 치르면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이 정도면 친명 발언으로 봐야 돼요. 친명 발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됐던 두 번째 발언은 대법이 대선보다 빠른 경우, 즉 대법에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김동연 이건 친문 애들이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동연이 그냥 주워 먹겠다. 뭐 김경수가 그냥 주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김동연이나 이른바 삼총상김이 헛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재명이 점 찍어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이게 김어준 욕할 얘기는 아니지. 이거는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을 점 찍어주겠어요? 바둑이한테 점을 찍어주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김어준이 욕먹을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듣고 와 이재명이 아니래 뭐 이렇게 하고 좀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정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로 욕할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뭐냐. 김어준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친문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김어준도 자 조국도 버리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지금 김어준도. 그 다음에 김동연, 김경수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저는. 자 김어준이란 스피커를 잃은 친문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리고 김어준도 저는 내심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 나는 이제부터는 이재명 지지하겠다. 그동안 김어준이 욕먹었던 이유가 양다리 걸쳐놓고 은근히 조국을 밀어줬기 때문에 욕먹은 거잖아. 근데 지난 뉴스공장에서 발언을 했던 거는 나는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우리가 박제를 해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 김어준이 말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딴 얘기 못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강남 8학군 머리 나쁜 애들이나 그걸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걸 방송이라고 하고 앉아있더라고. 아니 이렇게 문해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들 상대로 방송을 합니까? 최소한의 지적 능력이 결여되는 사람들이잖아 이거는. 아니 그냥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말을. 김어준도 제가 그렇게 답답하겠어. 이 정도로 못 알아들으면. 예, 다라나님인가? 예. 자, 김어준 못 믿어요. 꿈나라님. 아직 김어준 못 믿어요. 제가 김어준 믿으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은 이쪽으로 끌어다니자, 주저앉히자 이거야. 예? 김어준도 명바로 바꿔놓자 이거야. 그리고 지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는 딴소리 못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되든지 이재명이 점찍은 손들어준 사람이 되든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김어준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갖고 또 김동연, 김경수, 뭐 조국 이러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쨌건 우리가 믿건 간에, 우리가 믿건 조건 간에 김어준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매일 20만 명이 김어준 방송을 보고 있는데, 김어준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 그게 힘이 되잖아, 우리한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뭐 김어준을 믿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김어준을 믿습니까, 제가. 김어준이 아니라 아무도 안 믿어요. 자, 그렇고요. 예. 너무 오래 했네.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김경수하고 김동연이 독일에서 만나서, 독일에서 만나가지고 뭔가 지금 협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김동연 쪽으로 좀 친문 진영은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 아니냐. 자,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데이트는 좀 마칠게요. 너무 길어졌네. 민주당 내 이재명 경쟁자 김경수 21.7%, 김동연 20%.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한길리서치가 야권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8월 달에 했던 여론조사예요. 이재명이 1위고 김동연, 김경수, 조국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뉴스토마토가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응답에 21.7%가 김경수, 20%가 김동연을 지목을 했고요. 2탄이 김부겸, 임종석, 이광재.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를 8월 달에 했는데, 이 여론조사에 이름을 나온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이 정도는 그냥 딱 보면 알아야 이제 차영TV 시청자라고 할 수 있지. 동물농장은 딴 데 가서 놀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 제가 보니까 오늘도 또 못 알아듣는 분들 눈에 조금씩 띄네? 딴 데 가서 노세요, 좋게 얘기할 때. 이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이름들의 공통점. 잠재적 경쟁자. 공통점이 뭡니까? 다 친문 청와대 출신들 아니야.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름 자체가 안 올라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1, 2등이 김경수, 김동연이잖아. 이런 데이터 가지고 지금 헛꿈 꾸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있는 상황에서야 지들이 명함도 못 내밀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런데 이재명만 없으면 김경수 아니면은 김동연인 거잖아, 이게.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김경수 아니면 김동연인 상황이야. 일단 여론조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윤석열이나 한동훈, 김건희도 마찬가지지만, 김동연, 김경수나 뭐 하여튼 친문 그룹에서, 야, 이재명만 대선에 못 나오면은 우리가 대권을 가져오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개판을 쳐놨으니까, 다음엔 누구나 나가도 대통령이 될 거야.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해. 김경수 아니면 김동연이 대통령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친문은. 김경수 아니면 김동연이 아니더라도 이거 다 친문이잖아요. 다 누가 돼도 임종석이 되건 이탄희가 되건 임종석이 되건 이광재가 되건 이거 다 친문이잖아. 지들이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은요, 이재명 대표, 42.3%가 나왔어요. 지금 어느 여론조사건 이재명 대표,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정도가 나오고 있죠. 42% 정도. 근데 그 다음이 김동연, 김경수, 조국, 이런데 한 자릿수예요. 이거는 뭐 상대도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이거야. 아, 이재명만 없으면. 근데 이재명은 윤석열이 없애주잖아. 이게 플랜 M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돼도 친문이 된다. 이재명만 대선에 못 나오면 누가 돼도 차기 대통령은 친문이다.
이게 플랜 M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재명을 지켜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럼 김어준이 얘기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먼저 치르게 해야죠.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야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때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조홍천이 얘기대로 이재명 대표가 점 하나 찍으면 되죠. 점 찍은 이재명을 찾아야지. 오늘 독설 데이트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 해드렸는데 계속 이 얘기는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틈틈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10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만나요.